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 당신,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연락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요란하거나 극적인 침묵이 아니라 그저 텅 빈 고요함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향한 손길을 거두게 됩니다. 전화가 끊기고 문자도 사라집니다. 당기고 밀어내던 그 지독한 반복, 연결과 단절을 오가던 끝없는 감정의 소모가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이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회피형인 그 사람 모두에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다소 불편하며 많은 것을 드러내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를 쫓는 것을 멈추었을 때 남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을 멈추는 것은 당신이 밉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둠으로써 상처받는 것을 피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막으며 수년간 묻어두었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마저 그들에게 연락을 멈추면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감정의 갑옷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침내 더 이상 압박받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도감은 호기심으로 변합니다. 한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했던 그 침묵이 이제는 메아리가 되어 그들에게 되돌아옵니다. 왜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매달리며 찾지 않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것은 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통제당하거나 갇히거나 상처받는 것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신이 먼저 다가가고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묻고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연락을 멈추면 두 사람 사이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갑자기 그들은 쫓기는 입장에서 벗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야말로 그들 내면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반면 당신은 당신만의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미치도록 그립고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연락하던 습관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고 마침내 그에게서 먼저 문자가 오지는 않을까, 이 침묵이 오히려 그를 내게 끌어당기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고통이 서서히 희미해진 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당신은 쌍방향이 아닌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벌처럼 느껴졌던 침묵이 이제는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조금씩 당신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회피형인 그 사람은 직접적인 연락이 없어도 당신의 이런 에너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잡아당기던 그 감정의 끈이 갑자기 헐거워진 것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평생을 도망쳐온 그 두려움, 누군가에게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회피형들은 자신에게 아무도 필요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던 사람이 마침내 침묵을 택했을 때 그들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버림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슬쩍 당신의 주변을 맴돌며 반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몰래 보거나 예전 게시물에 흔적을 남기거나 뜬금없이 재밌는 사진을 보내는 식으로 당신의 온라인 공간에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로 대체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직 거기에 있는지, 여전히 나를 신경 쓰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반응하면 그들은 다시 숨어버립니다. 반대로 당신이 계속 무심하게 대하면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 모두 연락을 끊었을 때 시작되는 감정의 줄다리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위대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의 연락 없는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각자의 모습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정서적인 결핍에 휘둘렸는지, 그 사람을 고치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며 결코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어내려 애썼는지 깨닫게 됩니다. 반면 회피형인 사람은 자신이 세워둔 방어벽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시간은 그들이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외로움, 후회, 그리고 사랑에는 기꺼이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도망쳐온 바로 그 진실입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에게 이 침묵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회상하고 미화하며 당신이 주었던 따뜻함과 그들 자신도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정서적인 안정감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괜찮다고, 이미 다 잊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고요해진 깊은 밤, 그들의 마음은 다시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의 웃음, 당신의 다정함, 당신의 인내심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며 차마 이름 붙일 수 없는 낯선 통증을 느낍니다. 그 통증은 단순히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뒤늦은 자각입니다. 그 사이 당신은 한 뼘 더 성장합니다. 당신은 침묵이 반드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음 행동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오롯이 당신의 치유와 경계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확실한 결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 자체가 이미 완벽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수개월이 흐르고 두 사람 모두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을 때 상황은 다시 한번 변합니다. 회피형인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때로는 아주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잘 지내냐는 가벼운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뜬금없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 가끔은 일상적인 말로 포장된 진심 어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한 잡담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는 회피형인 사람들도 정서적인 안전기지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를 뿐입니다. 당신이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는 것을 감지하면 그들 내면의 가장 깊은 불안이 깨어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던 유일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밀어냈다는 불안감입니다. 만약 온전히 치유된 당신이 그들에게 반응한다면 예전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특유의 매력은 여전하지만 예전처럼 당신의 마음을 참해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두는 거리가 더 이상 신비롭거나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명확하게 꿰뚫어보며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결코 사랑이 피어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상대를 억지로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억지로 고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처의 치유가 반드시 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과거의 패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통 대신 나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밀당의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서 마침내 연락을 멈추었을 때 바로 그때 회피형은 당신의 빈자리를 가장 뼈저리게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그들에게 닿습니다. 이제 이 침묵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이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신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미련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회피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침묵이 회피형을 각성시키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애착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숨 막히게 느껴지는지, 왜 사랑이 늘 뒷걸음질로 끝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회피하는 성향을 더욱 굳건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일이나 오락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진실이 남긴 그 텅 빈 침묵은 그 어떤 도피처로도 채울 수 없기에 결국 그 공허함은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그러니 두 사람 모두 연락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일의 핵심은 누가 먼저 침묵을 깨느냐가 아닙니다. 이 침묵을 통해 누가 더 성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이 시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각성의 시간입니다. 반면 그들에게 이 시간은 자신의 두려움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 침묵이 화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내면적으로 진화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이 침묵이 서로를 마침내 자유롭게 놓아주는 숭고한 결말이자 조용히 책장을 덮는 마지막 장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할까 궁금하다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재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당신 스스로의 존재감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 진정한 승자는 당신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적 자유를 얻게 되는 탄생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침묵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누군가 억지로 쫓아다니지 않아도 살아남을 만큼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단단했는지를 증명해 보여줄 뿐입니다.